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에서 제작하는 유튜브 컨텐츠 고품격 독서곤장 프로젝트 책 소개, 오늘도 함께합니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안 어울린 단어가 있어요. 고행이 나오는데 고품격. 고시니까. 그럼 뭐 저품격이라고 그럽니까? 방송에서? 그러고 보니까 촬영한 장소도 주몽관이네요. 고주몽. 생각하신 거예요, 미리 이거? 그럼요. 주몽관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기소개하시고 얘기하고 계신 오늘 소설가 정명섭 선생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명섭입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채널을 구독하고 보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네, 될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정명섭이라는 작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네. 수 있거든요.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바리스타 출신의 이제 글 쓰는 작가이고요. 시 빼고는 다 쓰고, 좀비랑,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좀 별로 안 좋아하거나 관심이 없는 네,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좀 많은 정명섭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좀비. 네네. 좀비 전문가예요. 그럼요. 그리고 조선시대 좀비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느 시대에 원하시면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현역 시인 김상혁 시인이시고 네, 안녕하세요. 시 빼고 다 쓰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골목상권은 지켜주거든요. 네. 조금 지켜주세요. 네. 자, 앞서 지금 소개를 해주실 때 바리스타 출신의 글 쓰는 사람이라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자, 바리스타는 어떻게 시작하신 거고 네. 그러다가 왜 갑자기 글을 쓰게 되셨는지. 사실 제가 첫 직장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 셀러리맨이라고 자꾸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백화점 경리였었어요. 근데 좀 웃긴 게 문과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갔는데 전 딱 들어서자마자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네 경력에 학력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니까 뼈를 묻으라고 한 이런 언밸런스가 생긴 거예요. 그 간극이 안 메꿔지더라고요. 뭐 술을 마셔도 안 메꿔지고 뭐 돈을 펑펑 써도 안 되고 이래서 조금 고민하다가 스타벅스가 사실은 들어오기도 전에 이제 원두커피들이 들어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막 그 사무실에 시달리다가 커피를 마시러 내려가는 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저한테 커피를 주는 분한테 부럽다고 이거를 공짜로 마실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회사 직원 뽑는데 한번 가보라고. 네, 그래서 그냥 쫄래쫄래 가서 면접을 봤죠. 회사에서는 나중에는 들어보니까 백화점 멀쩡하게 다니던 애가 왜 왔을까? 뭐 스파인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해서 안 뽑아 이제 근데 이제 그냥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입점한 업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되면 연락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이제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때는 잘 순진할 때라 그냥 기다리다가 전화 가끔 한 거예요. 자리 났냐고.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자리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그 서랍에 있던 사표 꺼내서 이제 주고 이제 나가서 이제 바리스타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바리스타가 되셨어요. 네네. 바리스타로는 근무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파주 출판 도시에서는 한 9년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곳까지 하면 11년 정도. 네. 그러다가 갑자기 글을 쓰신 겁니까? 갑자기는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여기도 이제 스튜디오 밖에 책장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뭐 시간이 남으면 게임하고 인터넷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는데 그때는 뭐 아시겠지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참 이 얘기하면 웃는데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라 웃기네요.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오면은 밖으로 못 나갔어요. 근데 뭐 할 거는 없고 아버지가 되게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읽는 책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50권짜리 위인전 그 다음에 그 에이브 시리즈라고 부르나요? 그 88권짜리 세계 명작. 네, 이게 쭈루루 꽂혀 있어서 사실 그걸 계속 읽던 거 또 읽고 해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 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책도 빨리 읽고 그러다가 마침 간 데가 이제 출판도시였었는데 출판도시는 99%가 어제 왔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네네. 뭐 외부에서는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뭐 내노라 하는 작가님들, 편집자들, 그 다음에 뭐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이제 김훈 선생님도 이제 가끔 그래요? 네, 음주 라이딩해서 이제 오시고 먹여주셔가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해장되는 커피 달라고 하시고 제일 기억나는 건 이제 그 백낙천 선생님. 백낙천 네.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커피를 마신 건 되게 특이한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되게 점잖으신 분이 오셔서 커피를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할아버지는 커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뭐 이러는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죠. 처음에 백낙천 선생님 모르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냥 동네 할배인 줄 알고? 뭐 동네가 없으니까 동네 할배는 언니인데 뭐 관계자분인 건 알겠는데 사실은 티를 전혀 안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그 최인호 선생님도 이제 몇 번 오셔갖고 이제 왜냐면 이제 제가 일하는 카페만
카페가 몇 년 동안 거기 유일한 카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수틀리면 커피 안 팔면 이제 자유로 휴게소 가서 커피를 사야 됐거든요. 네, 이거 그 숨은 권력자. 야, 네. 그러다가 글을 언제 썼냐니까요. 이게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지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사람의 운명이 변하는 순간은 그 순간을 눈치 못 챌 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서 내가 이때라고 하는데 저는 글 쓰는 순간이 기억나요.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제가 집이 개봉동이라 파주 출판도시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고 합정역에서 내려서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2호선 타고 가면 신도림에서 합정으로 가려면 당산역에서 당산철교를 지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고 있는데 그날 유독 좀 슬펐어요.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들었더라고요. 내가 누구지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누군가의 관계나 어디 소속이었는데 그날은 굉장히 그게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슬픔을 안고 도착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불부터 켜기 전에 머신에 불을 켜요. 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열되는 동안 이제 청소를 하는데 사실 딱 청소하는 게 1시간 걸렸어요.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30분 만에 딱 끝나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글을 쓴 거였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게 이제 33살 정도였고 이제 그때 쓴 글은 뭐예요? 역사 소설 같은 거였었는데 뭐냐면 생각해 보면 그거 같은 게 이제 사극 보면 장군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거를 그냥 제가 많이 봤던 사극을 그냥 이제 생각대로 옮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이런 거네요. 20대 청년 정명섭은 백화점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경무에 시달리다가 맛본 커피가 너무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 커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를 만들다가 보니까 출판단지에서 커피를 만들었네. 수많은 작가들이 오는 거야. 그래서 작가 글 이런 건 나의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익숙했던 거니까. 그러다 어느 날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슬펐어. 글을 썼어. 작가가 됐어. 야, 이 정도면 굉장히 판타지한 스토리 아니에요? 제 인생이 되게 재미없는데 그 지점들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와서 이게 썰을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딱 한 번 써서 신춘문예에 딱 등단돼 버리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감동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런데 저는 다행히 이렇게 굴러당기고 부닥치고 이런 바람에 야, 당산철교가 히트네. 그렇죠. 문학도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소설가, 시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되고 싶다면 당산철교. 아닙니다. 네.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야 돼요. 역시. 총장님 정명섭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첫 책이 나온 게 몇 년도예요? 2006년에 이제 랜덤하우스 코리아에서 나온 적폐. 적폐는 그 2016년 연말로 기억하는데 2006년도에 굉장히 일찍 적폐를. 근데 사실 그게 적폐가 그 적폐가 아니라 붉은색 호적패라는 뜻이에요. 호패인데 붉은 이게 호패. 네, 그 뜻인데 지금 같았으면은 제목을 안 하겠다는 그때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라. 이게 되는 사람들은 데뷔작이 다르네. 뭘 해도 되네. 그렇죠. 네. 그러면 2006년도에 그 적폐 나오고 지금까지 나온 책이 몇 권이에요? 계산을 몇 달 전에 해봤는데 이제 단편집에 이제 단편 하나 들어간 까지 포함하면 105, 지금 한 110종 정도까지 됐겠네요. 네. 엄청난 이 정도 엄청난 다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말할 때 말고 글 씁니까? 네. 와, 지금도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글을 쓰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게 이런 스튜디오가 또 다르잖아요. 다른 스튜디오 이렇게 앉아서 하는 데 없고 네. 마이크 차고 뒤쪽에 스크린 있고 구도가 이제 나중에 제가 쓰는 소설의 한 무대에 등장할 수 있으니까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글을 쓰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 김상현 시인이 봤던 그동안 많은 소설가들 접하셨을 거 아니에요? 소설가 별로 안 친합니다. 그래요? 네. 이분들 술 마실 그럼 때도 따로 마시고. 네, 네. 이분들하고도 이렇게 손절을 합니까? 네, 손절은 아니고 잘 안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자와 호랑이나 하면 좀 멋있어 보니까 개랑 고양이? 정도로 왜냐면은 시인들은 재미가 없어요. 술자리에서 이게 새벽 3시까지라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또 뭐 시인이나 소설가 가난하니까 와서 그냥 술만 드시고 가는 분도 많고 술만 먹고 가면 다행이지. 안주도 차비도 뺏어 먹고. 차도 태워달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사람 이제 그 같은 문학을 한다고 웃기지만 사실 정신 세계가 좀 다르잖아요. 뭔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말려 들어가는 느낌도 되게 많이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좋아하거나 이제 가까운 시인이 있긴 하지만 시인들은 뵈면 뵐수록 좀 어렵고 네,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야, 재밌네. 술자리 가면 평론가들 이렇게 모여서 먹고 있고 소설가들 모여있고 시인들 모여있는데 소설가들은 12시 딱 되면 일어나. 글쓰러 가야 돼. 네. 저는 어쩌지? 진짜 이제 책 소개 책 얘기 좀 합시다. 오늘 그 정명섭 작가님 무슨 책 갖고 올지 되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책 중에 네.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작가님 그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 그럼 내 책 해야죠. 그럼요. 왜 네. 남의 뭐 힘들게 해서 남의 책을 합니까? 네. 그래서 아 좋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본인이 쓰신 소설을 가지고 있을 줄 네네. 알았어요. 근데 이걸 북 던져주셨거든.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지. 왜냐면은 우리 또 세종사이버대학교의 문예창작학과. 문예창작과 학생들이 오는데 이게 이제 문예창작과를 따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강좌들이 있어요. 창작 관련 강의들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거나 뭐 이제 그런 방식들 알려주는데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거나 출판사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출판사 계약서를 쓰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은 없더라고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리 명작이 나오고 이래도 이걸 계약서를 안 쓰면 이게 책이 안 나오고 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내가 내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를 뭐로 생각하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야,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뭐 비단 문예창작학과 학생들만 봐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뭐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어떤 분들은 블로그, 어떤 분들은 브런치 뭐 글 쓰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그 언제부턴가 글쓰기 강좌도 네, 되게 맞습니다. 많아졌어요. 근데 글을 쓰면 뭐 하느냐? 계약서를 쓰고 출판이 돼야지 그럼요. 그게 마침표를 찍는 거라면 네. 이 책은 정말 그 중요한 책이네요. 자, 우리 김상혁 시인이 보시기에는 이 책은 너무 좋아요. 이게 특히 이격이 저렇게 인덱스를 해가지고 이거 키워줄게 매장시켜버린다. 네네. 이건 너무 좋았어요. 잠깐, 이거는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 자, 119페이지입니다. 자, 119페이지 번외 2 키워줄게 이거 5와 매장시켜버린다. 매장시켜버린다. 이 말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이게 사람들이 무슨 있거든요. 뜻이에요? 너 나한테 잘못 보이면 이 바닥에서 못 놀아 이런. 그 출판사 사람이 작가에게? 그럴 수도 있고 편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끼리도 좀 많고. 사실 작가끼리가 제일 많죠. 네네. 사람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기본 패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고 이제 어떤 내가 보는 사람이 나에게 내가 마음껏 해도 보복을 못한다. 라는 판단이 들면 사실은 이게 좀 소위 얘기하는 갑질이라는 거를 시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막말을 하고 갑질을 하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나한테 나의 삶을 흔들릴 만한 보복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없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미국에서? 네. 어딜까요? 감도 못 잡겠는데. 교도소? 사격장이에요. 사격장은 거기에서 탄피를 줍는 그 히스패닉 아저씨도 총을 오픈 캐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을 차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스터라고도 얘기 잘 안 해요. 써라고 얘기한대요. 네. 많이 쪼나 보네요. 근데 이게 저는 공포에 의한 평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재밌다 이 얘기는. 공포에 의한 평등. 자, 지금 현역 작가분이 두 분 계신 상황에서 제가 요걸 좀 읽어드릴게요. 이 책의 머릿말에 적혀 있는 얘기인데 현재 대한민국 출판계에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매년 출판계가 단군 일의 최대 불황을 겪으면서 어려워지고 있는 사이 작가 지망생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뭘까요? 글을 쓰고자 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까?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해석은 자존감?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개인의 자존감을 이제 박살내거나 눌러버리는 사회가 됐잖아요. 뭐 돈, 권력 이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좀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책이 출판이 안 되고 막 시인이 사라지고 소설가가 사라지니까 역설적으로 약간 그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없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잘 없는데 좀 가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멋있어 보여. 간지나게 나오고. 네, 저는 더해서 사실은 글을 쓴다는 게 약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많이 막혀 있고 지금 현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글은 쉽게 자기가 맨날 쓰던 글로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낭만성. 낭만. 일종의 환상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앞서 얘기하셨어요. 글은 누구나 쓸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글을 쓰면 더 좋은 글이 되는가? 네. 시인이나 소설가가 세상에서 없어진다고 뭐 세상이 뭐 암흑으로 되거나 결단나거나 뭐 멸망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글 쓰는 게 아주 특별한 거, 이제 뭐 대단한 거라는 생각은 물론 해도 돼요. 노벨문학상을 받으면. 노벨문학상 받으면 내가 내 글쓰기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존재고 나는 그렇게 그런 거는 자기가 생각 안 해도 옆에서 다 해줘요. 그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에서의 글쓰기가 된다면 저는 그런 특별함 대신에 절박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글은 어떤 글입니까? 좋은 글은 돈을 많이 버는 글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박문성 같은 인간이죠. 이게 뭐냐면 수익을 많이 내서 여유가 있어야만 제 글을 찾아갈 수 있는 여행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난한 사람한테 가장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글도 사실은 이제 그 가성비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든 가성비를 높여서 이제 시간을 두고 여유를 찾아야만 이제 내가 원하는 글을 하고 또 세종사이버대학교 강연도 듣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정명석 작가님과 함께 책 소개 진행해봤습니다. 정명석 작가님의 앞으로 나올 책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책 관심 있는 분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뭐 강연 활동도 많이 하시고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십니다. 어디서 우연이라도 흘려들어오면서 정명섭 작가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반갑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책 소개 계약서를 써야 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도 그럼요. 꼭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보통 한 말씀씩 시키는데 안 시키려고요. 네네.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 표정 보고 금방 간파했거든요. 네. 이렇게 오늘 책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명섭 작가님이었고 우리 김성혁 시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